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하버드대 철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발행하는 저명한 학술지 하버드 철학 리뷰. 1991년 봄, 창간호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윤리학자이자 정치철학자 존 롤스 교수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분배적 정의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상으로 유명한데 그것은 무지의 베일 뒤에 사람들이 처했을 때에 관한 사유 실험이다. 40년 동안 오직 정의 한 주제만에 파고든 철학자 존 롤스. 그는 정의를 업적이나 필요가 아닌 절차적인 문제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가 있는 경우 공정한 절차는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본 것이죠. 즉,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다고 보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 것이 정의의 원칙이다.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원초적 입장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공정한 조건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가상 상황인데요.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을 씁니다. 그러면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우연적인 조건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즉, 자신이 가난한지 부유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자기 이익에는 합리적이고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롤스는 이런 내용을 1971년 저서 정의론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화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의 기본 제도가 공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전제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롤스의 철학은 노직을 비롯한 당대 학자들과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한편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2002년 81세의 나이로 사망한 존 롤스는 평생 단 3번의 인터뷰 요청만을 허락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가 바로 하버드 철학 리뷰어의 인터뷰였죠.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롤스에게 왜 철학을 하느냐고 질문했고 롤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회에는 진지하게 사유해야 하는 매우 난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항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 충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 철학은 그러한 필요성을 가집니다. 존 롤스까지 할게요. 존 롤스의 사회계약설은 롤스도 사고 실험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회계약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존 롤스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 존 롤스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철학자잖아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네. 존 롤스의 사회계약설이 가장 최근의 사회계약설인데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존 롤스는 자연 상태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봤죠. 지금의 뭐 그 당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의 학자다 보니까 존 롤스의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죠? 그러니까 존 롤스의 자연 상태는 인간이 사실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좌우가 많이 된다라고 봤죠. 그다음에 능력에 의해서도 좌우가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회에서 가장 이제
한마디로 흑수저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흑수저로 가장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이익을 확보해주는 그런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런 근데 그렇게 해서 사회계약서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무죄 장막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원초적 입장. 네.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원초적 입장으로 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내가 이제 여기 장막 뒤에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장막이 딱 열리면은 뭐가 될지 뭘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장막 뒤에서는 딱 왕은 이런 거고 거지는 이런 거고 양반은 이런 거고 평민은 이런 거고 또 경찰은 이런 거고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회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까 네. 내가 왕이 되면은 내가 거지가 되면은 이렇게 서로 한 뒤에 장막을 딱 거둔 뒤에 딱 태어나왔을 때 네. 그때 최소 수혜자에게 네. 이제 이익을 주자는 것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무지의 장막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 계약을 해가지고 네. 입 닦으면 왕이 됐는데 사회 계약했는데 입 닦으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냐면 존 롤스는 사실 1900년대 사람이잖아요. 20세기 인물이죠. 1900년대이기 때문에 뭐 왕권 신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민주주의가 좀 이제 미국이니까 있는 상황인데 뭐 청부인권 일권에서 사라졌는데 네. 이거는 정말 분배에 대한 지난주에 나한테 화를 냈었던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가? 네, 맞습니다.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벤담식으로 분배를 뭐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롤스 벤담과 롤스가 굉장히 좀 대척점이 있죠. 벤담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 최대 다수니까 최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사실 그 사람까지 다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롤스는 무죄 장막이기 때문에 그 무죄 장막에 있을 때 이미 계약을 해서 가장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라는 게 이제 롤스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분배에 있어서 좀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있는 그의 거죠. 사회 계약서는 지금까지 로크와 루소와 그다음에 홉스의 사회 계약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민주주의가 다 되고 그다음에 그 분배에 대한 측면에서의 사회 계약이란 거죠. 그렇죠. 정치 체제라기보다는 정치 체제는 뭐 민주주의인 게 당연하고 사회의 당연한데 정의에 대한 부분인 거고. 약간 보수 진보 저는 보수 진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보진보 얘기는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위험할 수 있어. 어쨌든 분배에 대한 그런 문제. 네. 그래요.